인천 송도 신도시 32층 아파트 복도에 이정자의 발걸음이 울렸습니다. 63세의 그녀는 한 손에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열무김치를, 다른 손에는 무거운 시장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부터 코끝을 스치는 것은 새 카펫 냄새와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무기물 향이었습니다. 3204호. 문패를 확인한 정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벨소리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벨소리 후에야 문 너머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정자를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아, 저는 우진이 어머니인데요. 우진이 있나요? 가사도우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현관 너머를 바라보더니 다시 정자를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정자는 문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이어지는 공간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추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흰색 가죽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생활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자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자신의 신혼집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항상 무언가를 끓이고 볶는 소리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까지 번져나가 이웃들이 오늘은 무슨 반찬이냐고 물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정자에게 집이란 냄새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늘과 양파가 기름에 볶이는 소리, 김치찌개가 끓어오르며 내는 구수한 향,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것이 바로 가족의 증거였습니다. 어머님, 복도 끝에서 며느리 윤지유가 나타났습니다. 34세의 지유는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연락을 주시지. 아이고, 연락하면 뭐해. 너희가 또 바쁘다고 하잖아. 정자는 김치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으면 준비를. 준비는 무슨 준비야? 가족인데. 현관을 들어선 정자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현관 한쪽에는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신발장 위에는 디퓨저가 은은한 라벤더 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들어가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치 냄새도 마늘 냄새도 심지어 사람이 사는 냄새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갔어? 회사에 갔어요. 토요일인데 급한 일이 있대요. 지우는 소파를 가리키며 정자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물을 가져다 주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 김치는 어디서 꺼내 먹어? 저희는 김치를 잘 안 먹어요. 시중에서 파는 포장김치로 가끔.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간 김치를 담가온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그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럼 집에서 뭘 해 먹는데? 저희는 외식을 주로 하고 집에서는 간단한 밀키트나. 지유의 말은 정자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는다니. 그럼 이 넓은 주방은 무엇을 위한 공간일까요? 정자는 김치통을 소파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투명한 통 속에서 빨간 고춧가루와 파란 열무잎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 무색무취의 공간에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집 냄새만 맡아도 엄마가 뭘 해주시는지 알았는데 정자의 작은 중얼거림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공기청정기의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기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김치 냄새가 사람 냄새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집안의 무치야말로 진정한 쾌적함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자는 창밖 송도 신도시의 반듯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김치 냄새가 나는 곳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 지우 역시 가만히 시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김치통에서는 이미 희미한 마늘 향이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몇 시간 후면 공기청정기가 이 냄새를 모두 없애주기를 바랐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두 여자 사이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31세의 그는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서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오늘 오후에 왔지.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우진은 테이블 위에 김치통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가 주방에서 나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씻고 와요. 정자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상하긴 했지만 어딘지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정이도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 우진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올 거예요.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정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니. 이런 때야말로 자신의 김치가 빛을 발할 순간이었습니다. 30분 후 신우이 수정이 도착했습니다. 28세의 수정은 캐주얼한 원피스를 입고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수정아. 살 좀 쪘네? 헉, 어머니 첫마디가 그거예요? 수정이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전자레인지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밀키트예요. 오늘은 갈비찜으로 했어요. 정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갈비찜을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서 먹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은 하루 종일 끓여야 맛이 나는 건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맛이 거의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정자는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밥솥이 없었습니다. 밥솥이 어디 있어? 저희는 밥솥 안 써요. 필요할 때만 즉석밥을 데워 먹어요. 정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밥솥 없는 집이라니. 그것은 마치 심장 없는 몸과 같았습니다. 그럼 김치는 어디서 꺼내 먹느냐니까? 냉장고에 포장김치가 있어요. 가끔 먹어요. 지우가 냉장고를 열어 작은 팩에 들어있는 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자가 가져온 김치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이게 김치냐? 이건 김치 흉내만 내는 거지.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편하고 위생적이에요.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간 김치를 담가온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밀키트, 갈비찜, 즉석밥, 포장김치, 그리고 정자가 가져온 열무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우진아, 내가 좋아하던 엄마표 김치야. 많이 먹어. 정자가 우진의 밥그릇에 김치를 올려주었습니다. 우진은 눈치를 보며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만큼 환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언제 배워야겠어요. 배우긴 뭘 배워. 요즘 사람들은 다 포장김치만 먹잖아. 정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집밥의 중요성은 알아요. 하지만 요즘은 생활 패턴이 달라서. 생활 패턴이 뭐가 달라? 밥은 해 먹어야 하고 김치는 담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는 효율성을 중시해요. 같은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 가족을 위해 밥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의 형태와 저희가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가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고기만 계속 씹고 있었고 수정은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우진이 굶고 다니는 거 아니냐? 굶는 게 아니라 저희 방식대로 먹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말하는 것도 맞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정자는 지우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간섭이 심한 시어머니인가? 지우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다르다. 정자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정자는 우진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우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밥솥도 없고 김치도 안 담그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과 지우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송도의 고층 건물들이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자신처럼 김치를 담그고 밥솥으로 밥을 하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자신의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된 밥솥, 김치 냉장고, 수십 가지 양념통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낡고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들이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자신은 자신의 방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김치를 가져다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며느리도 집밥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방식이 정말 옳은 것일까?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일 뿐일까? 정자는 긴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며느리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는 다시 송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집에 있지? 엄마가 좀 갈게. 네, 어머님. 언제 오세요? 지금 나가는데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전화를 끄는 정자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김치 대신 미역국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집밥을 안 해도 최소한 미역국 정도는 끓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저녁 이후로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시대가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게으른 것일까요? 확실한 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운동복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방금 홈트레이닝 끝났어요. 집에서 운동을 해? 네, 요가랑 필라테스요. 헬스장 가기 번거로워서.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하는 며느리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우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정자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오늘 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어딘지 사람이 사는 흔적이 조금 더 보였습니다. 정자는 화장실이 급해져서 안방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우의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는 길에 정자의 시선이 침대 옆 서랍에 머물렸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뭐라고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서랍을 조금 더 열어보니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뭔가 익숙한 포장이 보였습니다. 피임약이었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피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자는 급히 서랍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그런데 정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야, 요즘 몸은 어때? 네, 몸이요? 괜찮은데요. 여자가 결혼하면 몸 관리를 잘해야지. 특히 아기 가지려면. 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아기 계획은 없어요. 없다고? 언제까지 없을 거야?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저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니까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나이가 34살이야. 노산되기 전에 빨리 가져야지. 어머님, 요즘은 30대 후반에도 많이 나아요. 그리고 출산은 저희 부부의 선택이에요. 부부의 선택? 손자, 손녀 보고 싶은 게 시어머니 욕심이야? 지우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강요? 내가 언제 강요했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어조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언제 나올 건데?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우진 씨도 회사 일이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아이보다 중요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죠.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피임약을 먹으면서 순서 타령을 하고 있다니. 지우야, 솔직히 말해봐. 아이 낳기 싫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 지우가 정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이를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면 언제야? 40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살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이 들어서 애 낳으면 힘들어. 후회하든 선택하든 저희 몫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자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뭐라고 해? 우진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정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라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미역국 재료를 꺼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집밥도 안 하고 김치도 안 담그고 이제는 아이도 안 낳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신은 시어머니로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욕심일까요? 30년 전 자신이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손주 언제 주느냐고 물어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 강요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63세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밥으로도 손주로도 아무것도 며느리에게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몫이에요. 그 짧은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혹시 숨기고 있는 다른 비밀은 없을까요? 정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모님? 저 우진이 엄마예요. 혹시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다음 날부터 정자는 며느리에 대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 보았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자신을 밀어내는지, 왜 전통적인 것들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자는 작은 공책을 꺼내서 써내려갔습니다. 며느리 윤지유에 대해 알아낸 것들. 아직은 빈 페이지였지만 곧 채워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답답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송도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자신처럼 고민하는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정자는 홀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정자가 며느리에 대해 수소문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김 사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진이 며느리요? 결혼 전에 남자랑 동거했다더라고요. 동거를? 네. 2년인가 3년인가. 그것도 나이 많은 사업가랑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과거를 알고 결혼한 걸까요? 확실한 얘기예요? 제 친구가 지우 씨 대학 동창인데 그때 소문이 자자했대요. 그 남자 돈도 많이 받았다던데.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송도 시내 카페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누구와 만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카페에서 정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우가 50대로 보이는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카페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지우는 그 남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지우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참을 수 없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지금 집에 있지? 엄마가 갈게. 어머님, 갑자기 무슨. 지금 간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송도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한 정자는 초인종을 연신 눌렀습니다. 지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정자는 거실로 들어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너 어제 누구랑 만났어? 어제요? 왜요? 대답해. 지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투자자분과 만났는데요. 투자자? 그게 무슨 투자자야? 제가 하려는 사업에 투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정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업? 유부녀가 밤늦게 나이 많은 남자랑 만나는 게 사업이야?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도 남자랑 동거했다며?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게 중요해? 사실이냐고. 네, 사실이에요. 정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우진이한테 숨기고 결혼했어? 숨기지 않았어요. 우진 씨는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결혼 전에 다 얘기했어요. 우진 씨가 상관없다고 했고요. 정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그런 과거를 알고도 결혼했다니. 그럼 지금도 그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업이 뭐가 사업이야?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게 어디 있어? 지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보긴 바람 피우는 여자로 보지. 그 순간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선을 넘으셨네요. 선을 넘었다고? 네.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건지 이제 알겠어요. 정자는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지우야,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걱정이요? 이게 걱정이에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 지금 집에 올 수 있어요? 어머님이 오셨는데. 네, 급해요. 30분 후 우진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의 냉랭한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진아,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녀. 우진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무슨 얘기야? 투자 미팅이었어요. 내가 준비하던 카페 사업 관련해서. 아, 그거? 우진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정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지우가 카페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투자자도 제가 소개해드린 분이고요. 정자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우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염탐하셨죠?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까지 캐내셨고요. 지우야,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우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우한테 왜 이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정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김치도 받았고, 집밥 얘기도 들었고, 아이 얘기도 참고 들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감시할 대상으로 생각하셨네요. 지우야, 그게 아니야. 맞아요. 저를 믿지 못하시니까 염탐하신 거잖아요. 우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한테 사과하세요. 우진아, 엄마가 잘못하셨어요. 지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실망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오시지 마세요. 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야, 그렇게까지. 어머님이 저를 믿지 못하시는데 무슨 말을 더 해요? 우진도 지우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 자신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미안하시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정자는 무겁게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가족이 아닌 감시 대상으로 본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이 보였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다시 자신을 받아줄까요? 정자는 깊은 후회와 함께 긴 밤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당분간 오지 마세요라고 한 지 정확히 30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진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진이 며칠 전 전화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 며느리를 얼마나 잘못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진의 생일이었습니다. 예년이라면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을 텐데 올해는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용기를 내어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오늘 지우랑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엄마, 아들 생일인데 어머니가 축하해주고 싶어. 우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녁 7시, 정자는 송도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과 지우가 들어왔을 때 지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지우는 인사만 간단히 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우진이 애써 대화를 이끌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지우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안하신 거죠? 너를 염탐한 것, 그것만요?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 어머님, 제대로 모르고 계시네요.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 한 건 염탐만이 아니에요. 저를 믿지 않으셨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정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를 들춰내서 저를 모욕하셨어요. 지우야, 저를 바람피우는 여자라고 하셨죠.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 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존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네, 잘못하셨어요. 확실히. 지우의 단호한 어조에 정자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는 저희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리고 저에 대해 뒷조사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해. 마지막으로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우진 씨를 사랑하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해요. 정자는 지우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고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 말이 맞아요. 지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너희들한테 상처 줘서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지우가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요. 경계? 네. 어머님은 어머님의 삶이 있고 저희는 저희 삶이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정자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따뜻한 화해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럼 김치는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집밥은 저희가 배우고 싶을 때 가르쳐 주세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정자는 모든 주도권이 며느리에게 넘어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경계를 침범했는지, 며느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시장에서 좋은 배추를 봤는데 김치 필요하면 연락해. 답장은 하루 뒤에 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정자는 아쉬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김치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우진 씨가 먹고 싶어 해서요. 정자는 기뻤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언제 갖다 줄까?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알겠어. 그럼 내일 3시쯤 갈게. 다음 날 정자는 김치를 들고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고마워. 정자는 김치통을 주방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담갔으니까 천천히 먹어. 네, 감사해요. 그럼 나는 갈게. 정자가 일어나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라도 한잔 하세요.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우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야. 네. 고마워. 기회를 줘서. 어머님도 변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럴게. 앞으로는 너희 방식대로 살라고 할게. 지우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가족이 되는 거요. 가족. 네.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그어놓은 선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차 맛있었어. 다음에 또 초대해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네, 어머님. 조금씩 천천히 해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